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점심시간에 어떤 메뉴를 먹을지를 결정하는 일상의 소소한 선택부터 전공이나 직업처럼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선택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선택의 시간이 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같은 선택지를 놓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와도 같은데요. 대단히 명확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확고한 자기만의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될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선택의 시점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자기경영자들은 자신의 삶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삶의 방향과 철학을 확고하게 다지고 만들어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현명한 삶의 선택, 자기만의 삶의 철학이라는 주제와 함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베스트 콘텐츠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출판되어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죠. 엄청나게 팔린 책이지만 이걸 제대로 읽은 사람은 2%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연속으로 최고의 명강의로 꼽힌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내용이 담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특강을 했었죠. 그때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수가 무려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나죠?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우선 여기 소개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죠.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소속 4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지도자 수색이라는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염소떼를 모으는 양치기 2명과 마주쳐버린 겁니다. 그 2명 중 1명은 10대 소년이었고 둘 다 비무장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일단 결박은 해놓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잡아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놓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풀어줬다가 만약 이 2사람이 미군 팀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주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고한 민간인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표결을 했고 같은 수가 나오자 팀장 루트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풀어줬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훈련한 2사람의 밀고로 인해 미국 팀은 탈레반 병사 100여 명에게 포위되어서 쫓기기 시작했고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운 좋게 살아남은 팀장 루트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팀을 구하러 출동한 구조팀의 헬기도 적의 폭격으로 추락해서 구조팀 16명까지 모두 사망했는데요.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장 루트렐은 이후에 관련 책을 내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시 그 순간이 오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2사람을 사살할 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난 죽을 때까지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학생과 동료들에게 던져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2사람을 죽이겠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2 민간인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던데요. 역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면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팀은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닌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미국 네이비실 대원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고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개인으로서 윤리적인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군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비록 두렵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자신감과 전투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데 적군이 몰려온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쉽게 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그 민간인들이 적군에게 말을 할지 안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4세 소년이 포함된 민간인을 죽인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 팀이 미래로 이동해서 결과를 봤다면 눈물을 머금 거라도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건 너무 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군인들을 존경합니다. 또 그 이후에 선택의 순간이 다시 오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던 팀장의 마음도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에도 책임과 대가는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했던 선택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회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얼떨결에 했던 선택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더 크게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 후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할 가능성은 남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건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에 따른 것으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매사에 이런 확고한 선택의 기준점을 만들고 삶의 철학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민들, 각종 철학이나 사상가들이 들려주는 삶의 방향, 주변인들의 삶의 방향 등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진지하게 읽어가다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출판 쪽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철학 서적이 단기간에 밀리언셀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샌델 교수의 강의가 던지는 주제가 무게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만으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샌델 교수가 사용하는 사고의 과정과 활용하는 소재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저자는 성급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서 모든 선택의 다양한 가정과 반론의 소재를 제공하는 식이죠.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경영자라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고민하는 방식들과 질문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꼭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의 방법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갈 때 대단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책은 정의라는 주제를 던지지만 어떤 분야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법과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지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진 결론은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런 사고의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확실한 삶의 선택 기준과 삶의 철학이 있는 삶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 하세요. 홍성원이 응원합니다.